연화, 이름을 지키는 자. 밤에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의 장편 설화. 연화의 어린 시절. 연화는 존가요. 마을에서도 유난히 총명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글을 빠르게 익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훗날 무당이 될 운명이라 말했다. 하지만 연화는 글을 배운 날의 기억을 나중에 밤의 주인에게 빼앗기게 된다. 그녀는 늘 산속을 좋아했다. 산은 고요했고 바람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밤에 들리는 이상한 속삭임을 종종 들었다. 연화, 연화. 하지만 부모는 말했다. 밤에 들리는 이름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다. 밤의 주인과 첫 만남. 연화가 12살이 되던 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해가 저물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밤의 주인을 보았다. 그는 얼굴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옷자락은 바람 없이 흔들렸다. 밤의 주인은 말했다. 너의 이름은 빛이 많구나. 빛이 많은 이름은 어둠이 오래 바라본다. 연화는 도망쳤지만 그날 이후로 밤이 되면 자신의 이름이 멀리서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성복의 이름이 사라진 날. 성복은 연화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연화를 늘 도와주었고 둘은 마을에서 가장 친한 사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이 술에 취해 밤에 성복의 이름을 불렀고 밤의 주인이 나타나 성복의 이름을 가져갔다. 성복은 다음 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연화는 결심했다. 제가 성복의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이름의 연못으로 가는 길. 연화는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떠다니는 검은 연못이 있었다. 밤의 주인은 연못 위에 앉아 이름들을 손질하고 있었다. 연화는 말했다. 성복의 이름을 돌려주세요. 밤의 주인은 조건을 내걸었다. 내 이름에서 빛 한 조각을 내어주어라. 연화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서 자신이 글을 배웠던 날의 기억이 연못으로 흘러들어갔다. 기억을 잃은 연화. 성복은 이름을 되찾았지만 연화는 기억을 잃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수 있었지만 글을 처음 배웠던 날의 감정과 장면을 영영 떠올릴 수 없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이름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름을 지키는 의식. 마을 무당은 말했다. 밤의 주인이 너의 이름을 탐내고 있다. 너는 이미 어둠과 연결되었다. 무당은 연화에게 이름을 지키는 의식을 알려주었다. 해가 지기 전 자신의 이름을 3번 부른다. 촛불을 켜서 그림자를 밝힌다. 촛불이 꺼지면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연화는 매일 저녁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연화, 연화, 연화. 그러면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떨렸다. 밤의 주인의 방문. 어느 날 밤, 연화가 촛불을 켜려던 순간 문이 스르르 열렸다. 밤의 주인이 나타났다. 너의 이름은 빛을 잃어가고 있다. 기억을 내어준 순간부터 너의 이름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연화는 물었다. 제 이름을 가져가려는 겁니까? 밤의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의 선택. 밤의 주인은 2가지 선택을 제시했다. 첫째, 너의 이름을 내게 내어주어라. 그러면 너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지만 마을은 안전해진다. 둘째, 너의 이름을 지키려면 누군가의 이름을 대신 내게 바쳐라. 연화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촛불은 흔들리며 그림자를 길게 늘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 이름을 가져가세요. 밤의 주인은 연화의 이름을 손끝으로 떼어냈다.
이름 없는 여인. 연화는 다음 날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없는 여인이라 불렀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었고,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지 않았고, 그림자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마을은 밤의 주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평온한 밤을 맞이했다. 연화의 마지막 길. 연화는 어느 날 산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새로운 속삭임을 들었다. 이름을 잃은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날 이후 연화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연화는 밤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밤의 주인을 감시하는 존재가 되었다. 전해지는 전설. 지금도 전가요. 마을에서는 밤에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산속 어딘가에서는 이름 없는 여인이 밤의 주인이 사람들의 이름을 훔치지 못하도록 조용히 지키고 있다고 한다. 연화, 밤을 지키는 자. 밤에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의 후속 장편 설화. 이름 없는 여인의 첫 번째 밤. 연화가 이름을 잃은 날 밤, 마을은 오랜만에 완전한 고요를 맞이했다. 그 고요 속에서 연화는 혼자 산길을 걸었다. 그녀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서 흐릿하게 흔들렸고, 마치 달빛이 아닌 어둠이 그녀를 비추는 듯했다. 그때 숲속에서 밤의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름을 잃은 자여, 너는 이제 어둠의 길을 볼 수 있다. 연화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닌 존재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밤의 주인이 건넨 두 번째 거래. 밤의 주인은 연화에게 말했다. 너는 이름을 잃었으니 이제 누구도 너를 부를 수 없다. 그 말은 곧 어둠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연화는 조용히 물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밤의 주인은 손을 들어 검은 연못을 가리켰다. 사람들의 이름을 훔치려는 어둠의 조각들이 있다. 알아. 그리하면 너는 밤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마을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내어준 사람이다. 이제는 마을의 밤을 지키는 존재가 되기로 했다. 3점 어둠의 조각들과의 첫 전투. 그날 밤 연화는 검은 연못 근처에서 이상한 그림자들을 보았다. 그 그림자들은 사람의 이름을 흉내내며 속삭이고 있었다. 성복 도현 연화. 연화는 그 소리를 듣자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 그림자들을 붙잡았다. 그러자 그림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밤의 주인은 말했다. 이름 없는 자만이 이름을 훔치는 그림자를 잡을 수 있다. 그날 이후로 연화는 매일 밤 그림자들을 사냥했다. 연화의 새로운 능력. 이름을 잃은 연화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 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이름을 노리는 어둠의 조각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림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 이름 있는 사람은 그림자를 잡을 수 없지만 이름 없는 연화는 가능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부를 수 없기에 그녀는 밤 속에서 흔적 없이 움직였다. 연화는 점점 밤의 주인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어둠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위해 움직였다. 밤의 주인의 시험. 어느 날 밤, 밤의 주인은 연화에게 말했다. 너는 이제 어둠의 조각들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수호자가 되려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연화는 물었다. 무슨 시험인가요?
밤의 주인은 연화에게 작은 돌을 건넸다. 그 돌에는 연화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연화는 놀랐다. 제 이름을 돌려주시는 건가요? 밤의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 돌은 너의 이름을 담은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 이름은 이미 어둠 속에 있다. 그는 말했다. 이 돌을 부수면 너는 완전히 이름 없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그 대신 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연화의 선택. 연화는 돌을 바라보았다. 돌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연화는 돌을 조용히 손에 쥐고 말했다. 이름은 이미 제가 버린 것입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돌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 순간 연화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밤의 주인은 말했다. 이제 너는 밤의 수호자다. 밤을 지키는 존재. 그날 이후로 연화는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밤의 이름을 부르려 하면 입이 저절로 닫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림자를 훔치려는 존재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연화가 밤을 지키고 있다. 전해지는 전설. 지금도 전가요. 마을에서는 밤에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산속 어딘가에서는 이름 없는 여인이 밤의 주인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이름을 잃었지만 밤을 얻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을 지킨다. 그녀는 연화, 밤의 수호자다. 보너스 챕터. 연화, 이름을 지키는 자 후속 세계관 확장. 밤의 주인의 기원. 밤의 주인은 처음부터 어둠의 존재였던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그는 이름을 잃은 첫 번째 인간이었다. 전쟁과 기근이 이어지던 시절 그는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어둠에게 바쳤고 그 대가로 사람들의 이름을 감지하는 능력을 얻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인간의 감정을 잃고 이름을 먹는 존재로 변해갔다. 그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기에 언젠가 자신처럼 이름을 잃고도 인간을 지키려는 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연화는 그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첫 번째 사람이었다. 22점. 연화가 지키지 못한 이름들. 연화는 밤의 수호자가 되었지만 모든 이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둠의 조각들은 점점 더 교묘해졌고 때로는 사람들 스스로가 금기를 어기며 이름을 내어주기도 했다. 그녀가 지키지 못한 이름들은 검은 연못 아래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빛의 조각으로 떠다녔다. 그 빛들은 연화를 볼 때마다 마치 우리를 기억해줘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연화는 그 이름들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지키지 못한 이름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둠 속을 더 깊이 순찰했다. 23점. 연화와 낮의 존재의 만남. 어둠을 지키는 존재가 있다면 빛을 지키는 존재도 있었다. 그는 낮의 수호자, 백운이라 불렸으며 햇빛 아래서만 모습을 드러냈다. 백운은 연화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대는 밤의 주인인가?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다. 백운은 연화에게 빛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전했다. 낮에도 그림자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희미해지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둘은 서로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어둠이 강해지면 빛도 흔들리고 빛이 약해지면 어둠도 균형을 잃는다. 그날 이후 연화와 배구는 밤과 낮의 경계에서 함께 마을을 지키는 동맹이 되었다. 연화의 최후. 수호자로서의 삶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연화는 언젠가 자신의 힘이 약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어둠의 조각들은 점점 더 강해졌고 밤의 주인조차 그들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검은 연못 앞에 섰다. 연못 속에서 지키지 못한 이름들이 빛을 내며 흔들렸다. 그 빛은 연화를 감싸며 말했다. 너는 우리를 지키려 했다. 이제 우리가 너를 지키겠다. 그 순간 연화의 몸은 빛과 어둠이 섞인 안개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밤 그 자체가 되어 마을을 감싸는 존재가 되었다. 그날 이후 존가요. 마을에서는 밤이 유난히 고요하고 따뜻해졌다. 사람들은 말했다.